1,480원, 원달러 환율이 17일 장중 1,48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율 1,400원은 국가 위기다. 그런데 지금은 1,480원입니다. 80원이나 더 올랐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 외환당국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과 맺은 외환 스와프를 가동했어요. 하지만 환율 상승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목표치 2%를 뛰어넘는 겁니다. 왜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외환당국의 대응은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은 환율 1,480원 돌파의 원인과 대책을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1,480원 가까이를 기록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약 3원 오른 겁니다. 장중 최고가는 더 높았습니다. 오전 11시 8분쯤 1,482원을 넘어섰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지난 4월 9일 이후 가장 높습니다. 4월 9일이 언제였죠? 미중 관세 전쟁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환율이 장중 1,488원 가까이까지 올랐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1,400원은 국가 위기라고 말했던 겁니다. 지금은 그보다 80원이나 높은 1,480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였던 4월 9일 수준에 근접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3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환율 수준이 IMF 사태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 왜 걱정이 심할까요? 높은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 고환율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하면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고환율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익을 볼까요? 수출 기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누가 손해를 볼까요? 수입 업체와 일반 국민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소비자 물가로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은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환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의 현재 전망치는 2% 초반입니다. 0. 몇 %포인트 높아지는 거죠. 한은 목표치는 2%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통상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0. 몇 %포인트가량 뛴다고 합니다. 외환당국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과 맺은 외환 스와프를 가동한 겁니다. 외환 스와프가 뭐냐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달러를 마련할 때 이를 외환시장에서 수급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자에게서 환전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계약입니다. 효과는 뭘까요?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억제해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15일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17일 실제로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즉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환율은 계속 올랐어요.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물환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면 국내 은행이 달러를 차입하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데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더 나아가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흥미로운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정식 교수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환율 상승은 심리적 요인으로 봐야 한다. 외환시장 개입을 하려면 외환 보유고가 소진되기 때문에 그 정책을 안 쓰려고 하고
달러를 사는 사람들은 그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외환 당국이 패를 다 읽히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환 당국이 너무 투명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당국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창용 총재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 개시 및 중단 시점을 덜 투명하게 해야 한다. 패를 다 까놓고 게임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건 포커 게임과 비슷합니다. 상대가 내 패를 다 알면 이길 수 없죠.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국이 언제 개입하고 언제 개입하지 않을지 시장이 모르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너무 예측 가능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를 가동한다. 외환 보유액 직접 개입은 최대한 자제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환율 방어가 쉽지 않은 겁니다. 환율이 왜 오르는 걸까요? 국내 수급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정,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때문이죠. 달러 강세가 두 번째입니다. 17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과 소매 판매 통계는 시장 기대보다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 인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소폭 상승해 98선 중반을 나타냈습니다. 환율 상승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물가가 오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축산물은 수입 소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환율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수산물인 고등어, 오징어 등은 환율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석유류 가격은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달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내년 초부터 점차 하락할 것이다. 이미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환율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영향까지 겹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2% 초반에서 10월과 11월 연달아 2%대 중반으로 높아졌습니다. 환율 상승이 지난 10월에서 11월 물가 상승률을 0몇 퍼센트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7일 장중 1,482원을 넘어서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1,480원 가까이였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는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환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를 가동했지만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국이 너무 투명하게 움직여서 시장이 패를 다 읽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수입 소고기, 고등어, 오징어, 석유류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고환율 시대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경향신문 2025년 12월 17일 이데일리, 2025년 12월 17일 보도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공개된 보도 내용과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